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전에 다음 주에 뵙자고 보내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종목 알려주고 가셔야죠. 종목 5개 특징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그리고 HMM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와 넥스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에너빌리티를 준비하게 된 건 순전히 그 시청자님들을 위한 이런 반증이었고, 에너빌리티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도 뭐 재미가 좀 좋았었거든요. 저희 뭐 이제 좀 투자 쪽이었고 뭐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6개월, 7개월 정도. 네, 표정이 앵커님은 6개월, 7개월 정도 해야죠. 시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더 간다는 그런 평들이 있어서 3만 원대 좀 엑시트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만 원 언더에서 이제 신규 접근하신 분들, 뭐 거래량이 죽었지만 매도 거래량이 막 크게 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줄 코멘트를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이제 예비 후보죠. 에너지 믹스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단지 이제 정책인데 정책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온 걸 정리를 해봤는데 거의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들은 인물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으로 다시 집중해보면 지금 그 민주당의 예비 후보 김경수 예비 후보인가요? 완전 다른 결이거든요. 근데 기존 민주당의 결과 맞느냐? 이건 좀 물음표가 달려요. 김경수 예비 후보는 기존 민주당 결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좀 시사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AI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에너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약간 결이 기존에 뭐 신재생 에너지 좀 밀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저는 이재명 대표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국내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충당하기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 기업에서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만들었는데 전기가 지금 부족해서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서 좀 들고 왔고요. 오늘도 주가가 뻗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보다도 지금 변곡점을 지금 넘어가는 24,500원을 넘어가서 갭상승을 약간 했고,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에너빌리티를 들고 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간다,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일진 파워 모습이거든요. 제법 거래량이 만들어졌으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변곡점 언저리까지 좀 올라옵니다.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한전 KPX도 마찬가지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들이 약간 맛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우리 변곡 안착하고 보자로 정리해드리고요.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지금 할 이야기가 많죠. 펩트론인데 지금 거래량이 25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9시 47분이니까 3시 반까지 얼마나 거래량이 동반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니멈 여러분들 200만 주 언더 200만 주 근처까지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180만 주 근처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갭이 메꿔지는지, 종가 마감이 양봉 캔들로 마감되는지까지 좀 보시고, 펩트론을 놓고 D&D 파마텍이라든지 삼천대한 제약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땐 D&D 파마텍인데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펩트론은 신규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이고, 보유자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신규 접근은 인벤트지립이나 D&D 파마텍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제 잡으신 분도 오늘 따라가신 분들 틀리겠지만 펩트론의 모양도 D&D 파마텍처럼 형성돼야 된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쏘아 올린 경구용 비만.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살은 운동에서 빼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지만 좀 문제가 있다면 뭐 사실은 약을 먹어야 되겠죠. 단지 이 경구용 비만에 대해서 그리고 펩트론의 임상 실험에 관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니까 시청자분들 약간 해운주 뜨거우시더라고요. H&M인데 우리 개장 때도 이제 박상장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중국 성박에 입항 수수료 붙이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뭐 다 뉴스들은 아실 것 같고 정보의 전달은 필요 없으니까 10월경이에요. 그러면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소실될 모멘텀이냐? 그 전에 소실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은 호재에 민감하느냐, 악재에 민감하느냐. 호재에 민감하죠. 뭐 245%, 뭐 내일, 뭐 당장, 뭐 월요일날 300% 된다 그래도 글쎄요. 이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245가 예를 들어서 50%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입항 선박 수수료 정말 지속적으로 부과시키고 뭐 중국 컨테이너에 막 60%씩 가격 올리고 가능할까? 악재에 민감할까? 해운 운수가 호지에 민감할까? 저는 가격이 만약에 다운되거나 이 입항 수수료 부분이 어느 정도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악재에 더 민감할 것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 대응 영역으로 가보자. 흥하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올라가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달달해 보이지만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H&M도 마찬가지 돌아와서 갭 부분을 다 메꾼다면 신규 진입은 어렵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관련주가 좀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호텔신라, 뭐 쿨버엔터, 게임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인데 저는 뭐 3포인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YG 엔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있어요. 그 뭐 엔터 종목들이 그래도 좀 단단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67,700원 넘어갈 때 거래량만 좀 동반되면 되지 않겠냐.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지난번 예측했던 대로 5만 원대 오면서 5만 한 7천 원인가요? 그때까지 좀 내려오면서 5만 6,100원. 주가는 어느덧 6만 4천 원 와 있는데 계절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빅 아티스트들 여름에 돌아오고요. 콘서트 일정들 보니까 뭐 정말 빽빽하게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좀 묻어나면서 조금 더 대장주로 YG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주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되지 않을까. 업사이드에 대해서 좀 크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 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97,000원까지 열려있는 과정인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 들고 있고요. 단지 앞자리에 숫자 정도는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좀 조용한데 마냥 조용하진 않고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넥스틴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올해도 40%입니다. 작년에도 40%대. 영업이익률 40%대를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찍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라면. 그러면 넥스틴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가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트리거, 위치, 기간, 지금인 것이냐? 네,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하방 경직성이 이제는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가 뭐 1000%로 가거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하단이 뚫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길어지면 안 되죠. 변곡 좀 빠르게 6만 원대 안착하고 상단 쪽으로 7만 원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5만 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기술적 바닥 부분에서 반등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변곡 돌파는 시간 문제고 올해도 높은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기록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출 다변화가 올해부터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넥스틴도 주목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을 봤습니다. 그러면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원픽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 종목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앵커님 목소리에서 좀 놀라우신. 네, 맞아요.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온 가장 첫 코멘트는 정책주로서 좀 들고 와봤고요. 지금 5G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통신에 관한 것은 뭐 그저께 좀 나왔습니다. KT, SK텔레콤. 근데 거기 뭐 통신주도 사가지고 배당 메리트를 좀 빼고 나면 큰 메리트 없거든요. 오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관해서 이제 엣지 컴퓨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엣지 컴퓨팅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클라우드형 어디 데이터 센터로 뭔가 갔다 오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리죠, 여러분들. 조금이 단 1초라도. 그래서 뭐 차량 자체 내, 휴대폰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부분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당연히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쪽도 그런 부분이 대세입니다. 단지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량도 작을 것이고 어찌됐건 인공지능의 복합 멀티적인 대응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개발돼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형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형과 엣지 컴퓨팅의 병합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쓴 우리 김홍식 연구원의 목표가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못 해줬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제 5G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동의하고요. AI 시대에 5G에서 좀 밀리게 되면 답 안 나옵니다. 물론 앵커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좀 차지하고, 그러면 뭐 RFICC, 이네와이러스, HFR은 최근에 실적이 좀 떨어졌고, 뭐 솔리드, 뭐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KMW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만들어진 형태가 상당히 좀 도드라집니다. 저는 이노바이러스를 어떤 정책 모멘텀과 하모니 패턴에 따라서 X 지점, 고점 지점을 22,000원으로 측정했고 저점 부근을 16,500원 단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18,36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과 정책 모멘텀이 묻어진다면 X 지점 고점인 22,000원 정도를 적어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펀더멘탈적인 요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제품으로 매출 다변화 될 거고요.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노와이러스도 AI 기반으로 X큐봇 망제품 품질에 대한 개선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 반등과 정책 모멘텀이 묻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노와이러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픽, 이노와이어리스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이런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잠재력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김윤주 전문가님 진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렸던 개장은 증권통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유로운 시장 분위기인데요. 12시 여러분들의 여유 가운데 함께하는 증권 통팟이 있습니다. 퀴즈 10문제 다 맞추면은 상품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에 하나 더 이 상금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 SNS에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이 추첨을 통해서 3분께 매주 금요일, 오늘이 또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오늘 증권통팟 더욱더 열심히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자랑한 URL을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3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TTR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까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힌트 나갑니다. 오늘의 힌트는요. 체크인 스탁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비만. 오늘 비만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데 비만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또 비만약 관련된 주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힌트 드렸으니까 12시 잘 풀어보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